우선은 감정 표현의 의미는 나를 위한 과정입니다. 감정을 인식하고 수용하게 하는 수단이 감정 표현인 거예요. 이거는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비난이지. 사실은 비난을 한다는 것은 자기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현을 비난식으로밖에 못하죠. 감정은 움직이는 건데 기복이 있다 이런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의 행동을 움직이게 밖에서 보여지게 그런 동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시당초 느끼지를 않는 원천 봉쇄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억압. 감정은 엄청 억울해요. 사실은 엄청 중요한 존재인데 이런 취급을 받으니까. 조금 정리를 하면은 감정의 특징 3가지가 있는데요. 오해와 연결되기도 한데 감정은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건 그냥 맞는 겁니다. 진짜로 정신과 의사들이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하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감정에 대해서 객관화를 자꾸 시키려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 우울해서 왔으면서 내가 진짜 우울한 거 맞나요? 이 정도 상황에서 이렇게 우울함을 느끼는 게 맞나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합니다. 확인받으려고 하는 거, 감정을. 객관적인 거면은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주관적인 건 확인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감정이 맞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이다. 아까부터 말씀드린 거죠.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어떤 행동을 하게끔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고요. 뒤로 가게 나를 막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는 감정이 뭔가 나를 막는 존재, 방해하는 존재, 열등한 존재로 자꾸 여기거나 또는 그냥 단순한 인문, 교양 정도로 여기거나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중요한 행동의 동기가 된다. 다음에 3번째로는 자연스럽다라는 부분인데 자연스럽다라는 게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있겠지만 그냥 두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련히 알아서 나한테 유익을 줍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인 관점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감정이고 나를 뭔가 방해하는 거, 나를 더 망가뜨리는 거 이런 식의 관점이 돼 있어요. 나한테 안 좋은 거. 근데 나에게 주는 신호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게 그거예요. 신호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신호에 내가 초점을 맞출 때 오히려 감정이 압도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을 잘 발휘할 수 있고 실제로 정신과에서 상담하시는 분도 마찬가지 감정을 막 교정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감정을 꾸준히 수정해 주면서 아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구나 라는 그 하나를 터득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되게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것과는 다른 안정감이 찾아오고요. 제일 중요한 거죠. 의욕이 올라와요. 그게 이모션이에요. 밖으로 행동하게 하는 그 무언가 내 안에 있는 거. 처음에 질문하신 분이 이분이신 것 같은데 심리 유튜브 볼 때 마음이 편하지만 강박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 역시도 일맥상통해요. 핵심은 감정입니다. 강박적으로 이래야 한다라는 생각에 몰두하는 이유는 보통은 강박은 불안과 관련이 많이 되는데 그 불안은 사람마다 달라요. 내가 어떻게 될까봐 어떤 감정에 놓일까봐 우려가 되니까 이래야 한다라는 것에 몰입하는 겁니다. 감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심리 유튜브 볼 때 어떤 식으로 보는가? 흔히 심리 유튜브를 볼 때 내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적인 압박을 받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감정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수용하는 방향이 아니라 감정을 통제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심리 유튜브 봐서 감정을 잘 추스리고 다스려야 돼. 여기에 이제 몰입을 하기 시작하면 강박적으로 이래야 한다라는 생각이 더 치중될 수 있죠. 정답을 찾아야 한다라는 생각에 몰두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죠. 내 마음을 더 정확하게 내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이런 거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감 떨어지는 게 너무 싫어서 내 마음이 안정돼야 한다는 강박이 생기네요. 이거 역시도 감정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 떨어지는 느낌, 그 감정. 그걸 감정으로 표현하면 뭘까? 나는 그런 감정을 왜 느낄까? 얼마나 싫으면은 그거를 원천 봉쇄하는 걸까요? 거기에 포인트를 주셔야 돼요. 생각과 감정과 행동 요 3가지 축을 제가 자주 강조를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하나인 감정을 말씀을 쭉 드린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겉에 있는 행동에 자꾸 신경을 쓰고 또는 인지, 생각을 자꾸 교정하려고만 애를 쓰고 감정을 생각으로 다스리려고 하거나 감정을 행동으로 다스리려고 하면은 감정이 자기의 존재감을 뿜뿜하게 됩니다. 터트리듯이. 그래서 존중해줘야 돼요.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수미님이 너무 사랑하면 괜히 울컥해지고 울먹울먹해지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겠다. 왜 이러는 거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뭐 경우에 따라서 다양하겠지만 이분은 사랑과 관련된 건데 역시 행동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울컥해지는 행동. 나 왜 울컥하지? 울컥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왜 못하겠지?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이면에 있는 감정, 사랑이라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고 사람마다 되게 달라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할 때 느껴지는 감정이 달라요. 그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수민님. 남편이 감정을 표현하는데 저를 향한 비난이 100%예요. 그럴 땐 어떤 마음으로 들어줘야 해요? 이거는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비난이지. 감정 표현은 비난이 담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감정 표현을 오해를 많이 하죠. 사실은 비난을 한다는 거는 자기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현을 비난식으로밖에 못하죠. 비난은 행동이에요. 그리고 비난하는 이면에는 자기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화가 난다는 게 감정일 수도 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화가 나는 거의 이면에 어떤 감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무시받는 느낌을 받았거나 무력함을 느꼈거나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을 느꼈거나 사람마다 다르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감정 표현인데 우리는 그거를 억압하고 왠지 그거는 좀 연약한 것 같고 그러니까 특히 남성분들이 감정 표현을 행동에 집중해서 많이 하죠. 자기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수용을 못했을 때 비난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감정 조절을 항상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조절에 포커스를 맞추면 오히려 악순환이 된다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자연스럽게 둬야지 오히려 조절이 된다예요. 그거를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세 단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많은 부분이 감정 인식이죠. 근데 우리는 오해를 가지고 있어서 인식은커녕 억압을 하거나 스스로를 속이거나 그러죠. 명명하는 거예요. 감정에 이름 붙이는 거. 지금 기분이 좋다 나쁘다 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할수록 좋죠. 어떤 기분이 든다. 이제 종류를 인식하는 것도 있지만 양을 인식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수치로 표현할 수도 있고 지금 화난 게 10점 만점에 몇 점인가 불안한 게 몇 점인가. 그 다음에 또 인식하기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내 몸으로 나타나는 신체적인 감각에 집중하는 거. 내가 화가 날 때 심장이 어떻게 두근거리는지 불안할 때 소화가 어떻게 안 되는지 이 신체적인 감각을 내가 하나의 또 신호로 여기게 되는 거죠. 어떤 감정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지에 자꾸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게 결국에는 감정 인식을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관심은커녕 무관심을 자꾸 가지려고 하고 무관심이 미덕인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죠. 인식을 했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한 다음에 동시에 외면을 하거나 이미 인식하기 전에 외면하거나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게 수용이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오해로 인해서 이런 감정을 난 느끼면 안 돼. 오해 때문이기도 하고 또는 압도될까봐 통제 못할까봐 나를 방해할까봐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수용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수용하자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역시 수용을 못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수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의외로 감정을 조금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만약에 분노를 인식한다 치면은 나 분노를 느끼고 있어. 거기에 막 압도되고 있어. 너무 여기에 몰입하면서 두려워서 억압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나는 분노를 느끼고 있다도 괜찮지만 조금 더 거리를 둬서 나는 분노 자체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거리를 두고 남 보듯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수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남의 감정은 수용이 좀 돼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나의 감정은 수용이 안 되는 게 너무 거리가 가까워서 내 자체로도 인식이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거리를 두고 감정을 보는 게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감정을 하나의 인격체처럼 묘사를 하는 겁니다. 감정이 삐진다라는 아까 표현 드린 것도 더 이걸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하나의 신호다. 신호를 주고 있는 거다. 그래야지 힘을 안 주고 수용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표현부터 하려고 자꾸 하죠. 물론 표현부터 할 수도 있습니다. 표현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과정으로서. 표현을 자꾸 해봐야지 인식이 되고 표현을 함으로써 인식이 되니까 그거를 익숙해져서 수용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게 있지만 아쉽게도 많은 분들이 여기 얘기했듯이 표현을 좀 했더니 관계가 이상해져. 또는 표현했다가 더 상처받아. 그 이제 흔한 예가 이제 질문으로 주신 게 있는데 선생님은 인간관계로 어려운 사람들은 타인과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나랑 사이가 안 좋은 거라고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가족, 연인,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들과 갈등이 생길 때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걸로는 끝이 안 나고 대화나 싸우는 상황이 생기는데 아무리 제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한다고 해봐도 상대가 제 감정에 대한 이해나 공감이 없이 뭐가 슬프냐
왜 서운하냐, 화낼 일이 아니다 등등 이해 안 된다는 반응이거나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갈등이 해소가 안 되는데, 이런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내 마음이 상대에게 가 있으면 좋겠고 이해와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들인걸요.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면 상대방이 존중해주고 수용해주고, 그리고 감정 표현의 의미는 그렇게 됐었을 때 표현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달라요. 우선은 감정 표현의 의미는 나를 위한 과정입니다. 내가 표현을 함으로써 더 명확하게 그 감정을 인식하고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자꾸 억압하는 그 흐름을 억압하지 않는 흐름으로 바꾸면서 그거 자체가 해소하는,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게끔 감정을 인식하고 수용하게 하는 수단이 감정 표현인 거예요. 표현을 했었을 때 상대방이 그거를 받아주고 존중해주고 하면 너무 좋죠. 근데 그런 관계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 아쉽게도 감정을 억압했던 그 이유가 되는, 오히려 상처가 됐던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감정을 표현하면서 수용받음으로써 한 방에 나의 모든 감정의 억압의 프로세스를 해결해 버리려는 소망을 가져요. 근데 의외로 해답은 그 사람한테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한테든 그 경험을 하면 돼요. 내가 표현하고 공감받고 인정받고. 그래서 제가 늘 기승전 상담으로 귀결되는 게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경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강조드리는 게 감정일기인 이유도 역시 표현은 하는데 그게 부작용은 없어서, 내가 스스로 물론 판단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건 내 마음이고 그런 거지, 내가 상상도 못한, 내가 두려워했던 그런 상황이 펼쳐지진 않으니까. 감정 해소라는 거는 그런 식의 해소가 아닙니다.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한테 사과를 받음으로써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험을 저는 많이 합니다. 만약에 부모님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부모님의 사과를 받는다 쳐요. 그런 경험가 있거든요. 부모 교육을 하거나 가족 상담을 해서. 그러면은 내 마음이 어떨까요? 내 감정이 해결될까요? 대부분 안 그래요.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결되지 않은 답답함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럼 뭐예요? 핵심은 내 안에 있는 감정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해결해주는 감정이 아니라. 이 마지막에 설명드린 감정 조절의 이 세 단계는 어려워요. 이렇게 강의 듣고 해서 한 방에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딱 한 가지라도 조금 와닿는 게 있으시다면 그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얘기를 드렸잖아요, 오늘. 근데 이제 와닿는다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내가 할만하겠다라는 이런 힌트를 얻는 것도 와닿는 거지만, 감정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해서 이런 식의 와닿음이 사실은 더 바람직해요. 저 얘기 좀 별로야, 저 얘기 좀 듣는데 좀 짜증났어, 이런 찝찝함과 불편함을 주는 내용이 있었다면 그게 바로 나의 감정을 내가 조금 더 가깝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보시면서 괴로워도 좀 다가가 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또 사연으로 질문으로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어제 출간한 감정 수업 책에도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집중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